저희 로그라인 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그라인 명의 주명입니다. 김 PD입니다. PD님. PD님은 나랑 성향이 거의 정반대인 사람? 그런 사람이랑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하고 있어요.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정반대인 성향인 것 같으세요, 완전? 그러니까 한때 정반대였다. 한때 정반대였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 성향을 저는 MBTI로 따질게요. 그래서 정반대였는데 조금 그분이 조금 바뀌셔서 살짝 비슷해진 면이 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럼 그 과정에서 PD님도 조금 바뀌셨나요? 네. 그쵸? 나도 네. 영향을 받았구나. 네,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영향을 받고 처음 만났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시작도 하기도 싫다. 일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텐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묘하게도 사람은 서로에게 적응을 하죠. 맞아요. 역시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 이게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외로 또 왜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최상의 이유?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약간 부수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요. 뭔가 갈등하기 싫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조금 안 좋은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쵸. 적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분위기나 괜히 어차피 열을 내봤자 기분 상해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는 회피의 선택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분도 바뀌셨고 PD님도 바뀌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사람은 서로 공통점을 어느 정도 찾아 나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생존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떠세요? 본인이 완전히 마음을 먹어서 이제 저 사람하고 잘 적응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이게 가족의 미운정처럼 약간 애증의 관계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처음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짓을 하더라도 결국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오늘의 영화의 이름은 그린북이라는 영화예요. 그린북 초록책이라는 이름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 방금 저희가 드린 질문이 좀 중점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모먼트들이 많거든요.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대는 1962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배경이고요. 이 미국이 배경인 그린북에 주인공이 딱 2명 등장해요. 바로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즉 이민 이주자의 제2세 3세인 토니 발레론가. 토니 발레론가. 이게 영어로도 그러니까 토니는 그냥 토니인데 발레론가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 이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천재 피아니스트인 돈 셔리 박사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두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토니는 어떤 삶을 사느냐? 토니는 클럽에서 약간 클럽 어깨파죠. 그 클럽에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가 아닌데? 가드. 클럽의 가드. 그러니까 경호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일하던 클럽이 잠깐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토니는 어쨌든 벌이가 완전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셜리라는 이 유명한 흑인 피아니스트가 투어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운전기사를 찾는다고 해서 그 운전기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미국 남부 지역에 순회 공연을 떠나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죠. 맞아요. 이 성격이 달랐던 점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 배경에도 있어요. 일단은 토니는 이주민의 집안의 아들이고 그게 이탈리아계 쪽이고 그리고 백인이에요. 그런데 돈 셜리 같은 경우에는 흑인인데 굉장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피아니스트, 음악가로서 어떤 후원을 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딱 듣더라도 뭔가 좀 되게 클래식 막 피아노 막 그런 뭐라 해야지
고고한 이미지. 네. 그 고고한 이미지가 있고, 클럽 가드였던 그런 토니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 보더라도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딪힐 수도 있다는데 그만큼 인생에 대한 가치관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리고 습관들, 버릇들, 이 모든 게 다르죠. 이 두 사람이 한 차에 갇혀서 같이 남부를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순회 공연 때문에 투어를 하는데 보통 투어를 하면은 가는 장소가 거의 뭐 한 10군데 넘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사건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대화 몇 마디를 기분 좋게 못 주고받아요. 항상 다 시비거든요. 서로에게. 맞아요. 그런데 자 1962년 하면은 이 시기에도 역시나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기인데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남부 지역 쪽으로 갑니다. 우리 요거에 대해서 잘 알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헬프에서 미시시피 잭슨의 그 폐쇄적인 그 남부의 분위기를 저희가 이미 많이 느껴봤었거든요. 그래서 흑인이 피아니스트라는 어떠한 예술가적인 위치로 지금 남부에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그린북은 이렇게 복잡한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얽혀져 있는 사람들의 로드트립 영화인데 그래서 매우 많은 사건들이 이미 일어나겠다는 저희가 포스터에서부터 그리고 영화 초반 시대적인 배경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이야기가 실화 베이스죠. 실제로 실화 베이스이고 이 두 사람은 그냥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오랫동안 아주 친하게 실제로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실화 베이스다 보니까 이 토니 배우 그리고 셜리 배우 둘 다 조사를 많이 하셨어야겠죠. 토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토니 벨레롱가라는 실존 인물의 아들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를 재현해내기 위해서. 뭐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특징들을 다 알아내기 위한 거. 그러면은 일단 제목이 그린북이잖아요. 자, 그린북, 초록책. 왜 제목이 초록책이죠? 영화 내에서 설명이 나오죠. 네. 흑인들이 여행을 갈 때 지침해야 되는 여행 가이드 책? 그런 걸로 딱 설명이 나왔었죠. 이게 이 그린북이 요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대에서 60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린북 존재 자체가 엄청 웃긴데 왜냐면 이미 거의 100년 전에 노예제도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전 사회적인 시선의 차별이 엄연히 제대로 존재한다라는 그 실존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가이드 책인데 너무 좀 웃겼죠? 네. 결국 뭐였어요? 유색인종들은 여기에만 가라. 유색인종들은 여기엔 오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이용이 되는데 그렇죠. 매우 부정적인 이런 시선을 담은 책인데 마치 배려해 주듯이 매우 중의적인 컬러인 그린을 골라서 그니까요. 초록색 책이라고 부르죠. 이거 자체부터가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제목은 일단 그렇고 이 그린북을 이제 보면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로드트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로드트립을 하면서 그 책에 적혀있는 장소들에 머무르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살짝씩 배경으로 던져주거든요. 근데 이 그린북이 아니었으면 토니와 셜리의 이런 우정이 탄생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선은 자, 토니와 셜리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 드라이버로 취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일단 토니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뭐 양아치 깡패 정도? 그죠? 뭐 마피아인가? 다혈질의 약간 대부일 것 같고 대부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 같고 맞아요. 좀 폭력적이죠. 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래서 좀 부정적이게 봤어요, 처음에. 별로다. 왜 저렇게 폭력적인가? 약간 앞제비처럼 행동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귀여운 구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게 결국에는 다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건데 어렸을 때부터도 허풍쟁이라고 유명했었고 네. 그 핫도그 먹기 대회 이런 거 자기들만의 핫도그 먹기 내기 이런 거 하는 거 보곤 와 정말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구나. 자기의 자존심 말고는 내세울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토니는 어쨌든 백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잠깐 일을 하러 온 흑인 노동자들, 그 배관공들이었던 것 같은데, 싱크대 쪽에 있었던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을 실제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쨌든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쓴 주스컵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버리거든요. 이게 크게 조명되진 않았지만 결국엔 영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니가 맨 처음에 원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다수의 그 백인 사회, 그러니까 뭐 계급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힘이 가는 곳에 그냥 따라 붙어서 그 밑에서 자기의 생활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딱 보여줬고, 이제 셜리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 이것도 그냥 좀 웃겼어요. 그죠? 이상한 부족 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집안도 되게 화려하고 박사라고 했는데 무슨 말? 저는 그래서 박사? 그 대학 교수인데 네. 토속 신앙 뭐 그런 거에 연구하는 박사인 줄 알았어요. 토속 인류학.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셜리가 어쨌든 심리학 박사인가 학위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그 PhD라는 게 붙어 있어서인데, 이제 피아니스트 셜리로 지금 투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닥터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토니도 그냥 뭐 어디 대학교 교수님? 이런 사람 운전기사로 한다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로브를 입고 어금니 이런 거 목걸이를 딱 하고 맞아요. 들어가니까 방에는 상아가 있고 오만 신기한 것들, 약간 맞아. 아프리카틱한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맞아. 예술 작품들도 많고 이게 정말 카네기 홀이라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지명, 상징적인 지명, 그런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엄청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맞는데, 오히려 그래서 되게 사회에서 고립된 듯한, 약간 혼자 외딴 섬에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웃겨 하죠, 토니도. 맞아. 자기도 허풍을 치는 사람인데 저 사람 허풍이 더 세 보였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쫄지 않고 자기의 기세로 주급도 올려버리고 그렇게 딜링을 하죠. 그리고 셜리는 말투가 굉장히 고고합니다. 전 다행이었던 게, 만약에 셜리가 약간 영국 귀족 발음, 포시 발음 같은 걸 사용했으면 와, 더 반감됐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편하게 저희가 영화에서 접하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흑인분들의 말투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존재다. 굉장히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아티스트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런 첫인상으로 저희가 이 두 인물을 마주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토니가 셜리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과연 이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토니가 셜리를 위해서 조용히 고분고분하게 일을 할 것 같았나요? 전혀 아니죠. 그쵸. 딱 성격 나오는데 뭐. 너무 말을 안 들을 것 같았는데, 근데 셜리는 토니를 왜 고용했어요? 능력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요? 문제 해결 능력.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뭐였습니까? 폭력? 그쵸, 맞아요. 폭력이에요. 힘으로 누른다. 힘으로 누른다. 당시 흑인들에게 매우 폭력적이었던 그 시대에,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거다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같기도 한데, 그쵸. 셜리가 그렇게 선택을 한 이유에는 역시나 남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미시시피 잭슨 헬프에서 본 그 상황처럼.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왜 남부만 유독 인종차별이 강한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미국이 저는 주별로 뭔가 정치 그게 다르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부 쪽의 정치인들이 좀 더 거기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약간 왜 북부와 남부가 좀 나뉘는가가 조금 궁금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게요. 저도 명확하게 미국사에 빠삭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마치 냉전처럼 이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일부에서 이용됐던 게 어쨌든 흑인 노예제도 해방이라는 거고,
북부가 명확히 더 뭐 옳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조금 더 빨리 퍼진 이념이 이제 인도주의적인 개념들이 더 많이 퍼진 것 같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어. 확실치 않아.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추측했을 때 남부 쪽에 농장 지역들이 많았을 거고 흑인 노예들을 부림으로써 이득을 보는 지주들이나 땅 주인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의 노동력을 없애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기들의 왕국처럼 군림을 했겠죠. 어쨌든 노동자들을 마구 부리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가축처럼. 그런데 그거가 이제 좀 더 남부가 만연할 수도 있지 않나 확률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보면은 맨날 남부 배경 영화엔 다 막 옥수수 밭 있고 몸 밭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지주들 이야기들이 많고 텍사스, 남부 텍사스 그쪽이 그 텍사스 주가 그래도 꽤 부지가 크거든요. 네. 지도에서 이렇게 텍사스 주를 보면 그런 힘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찾아보고 이해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 유독 남부까지 많이 안 퍼졌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세력들이 그렇게 아예 나눔을 해버린 건지. 그 과정에는 이제 미국 건국이랑 미국 헌법 제정이랑 그런 링컨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뭐 이렇게 쭉쭉쭉 있을 텐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미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설명해 주세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좀 삐걱삐걱 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저희한테 딱 심어주죠. 네.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로드트립을 떠나요. 떠나는데 여기에서 이미 거의 뭐 그냥 불과 물이죠. 네. 네, 웨이드랑 엠버예요. 맞아요. 근데 그 둘이 차 안에 갇힌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서 굉장한 성격 차이, 뭐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에서의 차이 이런 것도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뭐 음식 맛부터 투닥투닥 뭐 담배를 피는 것부터 막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 차이부터 계속해서 싸우다가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가 둘이 조금씩 더 서로를 알아가게 돼요. 근데 이 알아가게 되는 게 토니가 초반에는 딱 그러거든요. 나는 셜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셜리의 음반사, 레코드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막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셜리의 이 피아니스트적인 면모, 예술적인 면모를 드디어 좀 목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켄터키 치킨 일화도 있고 막 편지 고쳐주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데 요때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 있어요. 역시 켄터키 치킨이 아닐까. 이 켄터키 치킨 장면 애드립이었대요. 진짜요? 네, 대부분이 애드립이었대요. 설정만 주고 두 배우가 안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죠? 네. 제일 잘했던 부분 PD님은 뭐예요? 그거요. 나눠 먹고 뼈를 던지잖아요. 토니가 막 셜리가 그럼 남은 뼈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토니가 창문 그냥 아무 말 없이 내린 다음에 탁 던지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셜리도 약간 미심쩍은 표정으로 보더니 딱 던지고 자기도 뭔가 해방감? 맞아. 뭔가 기분 좋음이 느껴져서 딱 웃는데 그 장면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정점을 찍잖아요. 서로 뭔가 분위기가 딱 풀린 듯 하는데 토니가 뭘 버려요? 종이컵을. 콜라컵을 에헤헤 하면서 버려버려. 그랬더니 셜리가 바로 정색하고 차 후진해서 띠리리리 오면서 그거 다시 주워가고 Pick it up, Tony. 근데 토니는 막 어차피 다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맞아, 거예요. 막 맞아. 이런 에이 하면서 줍잖아.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 약간 형과 동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찐 브로맨스 재미다 이거는 하면서 맞아요. 너무 웃겼죠. 그리고 막 편지 고쳐주고 하면서 그게 서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대화의 톤이 맞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토니 같은 경우에도 셜리가 막 편지에 이렇게 써요 하니까 받아 쓰다가 갑자기 탁 고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딴지 걸려나 했는데 표정이 싹 풀리면서 너무 로맨틱해요. 해보세요. 걔는 막 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좀 되게 멋진 형이 생긴 듯한 토니. 왜냐면 토니 주변엔 전부 다 야 토니 내가 이번에 큰 탕 하나 할 건데 너 뒤에 와서 이거 좀 해결해.
돈 줄게. 이런 식의 관계들만 있다가 셜리랑 조금 자신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츤데레처럼 키워주는 듯한 느낌의 이 셜리. 그리고 딱 보더라도 정말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그 상류 사회와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간극을 잘 타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셜리한테 배우다 보니까 토니도 좀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한지 모르겠는데 편지 쓸 때 셜리가 로맨틱하게 얘기해주잖아요. 뭐 드넓은 평야를 보니 뭐 당신과 함께 오고 싶고 뭐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얘기하는 거를 보는데 살짝 저는 기분이 좀 그랬거든요. 왜요? 왜 남의 아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뭔가 제가 토니였으면은 토니는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맨틱하네 하면서 받아줬잖아요. 근데 살짝 뭔가 기분 나쁠 수 있는 모먼트 아닌가?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저는 뭐야? 뭔가 사심이 있는 건가? 보지도 않았지만 알고 보니 사심. 통화 한 번 한 게 단데 제가 남편을 몇 주간 데리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살짝 약간 멀어졌다가 그래도 토니가 좋아하니까 다시 조금 가까워진. 그랬구나. 저는 거기에서 셜리가 좀 그 한 말들이 사실 전 좀 오글거렸어요. 전 좀 오글거렸고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편지에. The easiest thing that I did in my life was falling in love with you. 내가 인생에서 가장 하기 쉬웠던 일이 너랑 사랑에 빠지는 일이었어. 그만큼 너랑 사랑에 빠지는 일은 의심할 바도 없었다. 뭐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인데 이거 너무 오글거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너무 로맨틱해 막 이러니까 저런 남자들의 대화 이랬는데 실제 아내가 엄청 감동을 하죠. 맞아요. 이게 토니한테 그런 감성이 없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나마 좀 오케이 부인도 행복해하니까 용서해줄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 같긴 해요. 실제 제가 만약에 그 부인 입장이었다면 바람피냐? 뭐 무슨 일 있니? 아파? 힘들어? 약간 이랬을 것 같거든. 근데 그래서 그 와이프도 정말 영혼이 맑은 사람. 결국에는 셜리가 도와줬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고맙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줬던 대목? 그런 게 토니와 토니의 부인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고 셜리는 그들에게 개개인의 너라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좀 일깨워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는 자꾸 돌아가게 되네요. 헬프에서 you was kind, you was smart, you was precious. 그거랑 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자 그렇게 둘이 좀 가까워지나 괜찮아지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남부에 가서 어려움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남부에서의 이 인종차별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개개인에게 어떠한 트라우마를 계속 남겨주고 있는지를 토니가 직접 봐요. 토니가 봤던 것 중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세요? 저는 양복점. 저도. 이게 다른 것들은 이게 물론 납득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대놓고 막 폭력을 쓴다거나 뭐 경찰이 지위를 활용해서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뭔가 조금 은근한 듯한 그 차별점이 드러났다 그래야 되나? 그 양복점에서. 그러니까 양복점에 이제 셜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양복이 있으니까 토니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양복점 주인은 토니가 사는 건 줄 알고 들어가서 입어보세요 했는데 셜리가 그걸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입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흑인이라서 입으면 안 돼. 꺼져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손님을 대하는 듯한 투처럼 당신이 입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대신에 구매하면 수선은 해드릴게요 하면서 되게 아량을 베푼다?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저런 식으로도 정말 많은 차별을 당했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그게 오히려 좀 더 아픈 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기분 나쁘죠. 대놓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양장점 주인은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이것도 화장실을 같이 안 쓰는 이유랑 동일하겠죠. 뭔가 흑인이 입어봤던
있다는 소문이 돌면 팔리지 않을 거라는 걱정. 그쵸. 뭔가 무슨 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일단 법 제정으로 더 이상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양복점, 내 양복점 탈의실을 쓰게 했다간 내가 폐점해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 백인 손님이 있었고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의 시선에 굴복하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네. 근데 그래서 그 양장점 주인의 연기적인 선택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재수없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당신은 못 입어봐요. 뭐 산다면은 수선해 드릴게. 이 태도가 아니었죠. 맞아요. 속마음은 그거였을 수도 있는데 드러냈던 거는 이게 진짜로 내가 너무 곤란해지니까 당신이 이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있지? 요 태도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토니도 거기에다 대고 뺨을 못 때린 거죠. 왜냐하면 그 피아노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던 뭐 어차피 흑인이 연주할 거니까 뭐 이 정도 피아노면 되잖아 했던 그 관리인 그 사람하고는 사뭇 다른 태도로 다가왔고 어디 흑인이 이 시간에 바에 들어와 하면서 이 보이는 우리가 혼내주겠어 하면서 했던 그 패거리들하고도 또 다른 태도였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정말 사람을 제대로 무기력하게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토니도 아무 말 안 하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장면이 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닌 척해서. 맞아요. 그게 기분이 나빴어. 다른 사람들은 아예 뒷면에 보여줬잖아.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 맨 마지막에 그 피아노 주인도 야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 하면서 솔직한 면모를 드러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도 그 공연하러 갔을 때도 네. 화장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 쓰려고 하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 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재수 없었어요. 맞아요. 지들이 초대해놓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해? 미친놈들. 집 안에 화장실 말고 저기 마당에 있는 거 쓰세요 하니까 저 화장실을 본인은 써보셨어요? 라고 셜리가 반문을 하니까 아니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집사들이든 노동자분들이 못했겠죠. 잘릴 테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별로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남부를 여행하면서 겪는 차별 모습들도 있는데 실제로 좀 대놓고 이제 토니한테도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듯한 주변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친구들이 어디였더라? 어느 호텔에서 마주치게 돼가지고 야, 너 왜 저 껌둥이 밑에서 일을 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토니가 얘기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저 좀 감동받았는데 따로 막 이렇게 감동받은 셜리의 표정 이런 게 없었기 때문인데 전 감동받았던 게 내 보스야 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거든요. 거기가 아마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토니가 정말 셜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둘이 로비에서 한잔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셜리의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셜리도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나를 흑인이라고 차별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라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따지기도 하죠.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토니한테 이거 관두라고 했을 때 갑자기 너를 정식 로드 매니저로 임명할게. 뭐 일은 더 힘들 거야. 근데 그렇게 할게. 라고 했을 때 토니가 웃잖아요. 네. 나 떠나려던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일 거절하려고 가려던 거였어. 하니까 이 셜리의 이 안도한 마음. 맞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셜리가 토니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 오히려 토니가 막 셜리의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기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좀 갱생이 됐잖아요. 네. 뭐 이제 편지도 잘 쓰고. 그런데 오히려 그만큼 셜리도 토니한테 기댔었다. 그게 셜리가 토니의 이런 행동들에 인해서 본 어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는 신뢰의 부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이 정말로 좀 크게 한번 갈등을 하면서 제대로 셜리의 어떠한 마음 상태가 어떤지 드디어 알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공연을 하러 열심히 달리고 있었죠. 근데 밤이 되고 경찰차가 뒤에서 갑자기 거기 서보세요
하더니 신분증이랑 면허를 확인을 하고 뒤에 이제 셜리가 앉아있는 걸 보더니 내려서 신분증 확인을 하면서 흑인은 밤에 통행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토니가 그래서 그래도 저희 문제 없으니까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토니 신분증을 보면서 이 성은 어떻게 읽어? 물어봐서 토니가 발레론가라고 읽으면 돼요 해서 무슨 성이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경찰 비꼬잖아요. 그래서 토니가 이탈리아라서 이탈리아 성이에요 하니까 경찰이 그래서 네가 쟤를 데리고 운전하고 다니는구나. 너도 반은 껌댕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빡쳐가지고 토니가 경찰관을 딱 때려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쵸. 그쵸. 이때 토니 조금만 참지. 근데 이미 토니가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다 나온 거죠. 왜 경찰은 너도 반은 검댕이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이탈리아인도 무시를 하나? 그쵸. 이주민이라서?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도 차별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 차별의 관념에서는 원래는 백인과 유색인종 이렇게 나눴다가 그 유색인종에는 아시아인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백인과 유색인종을 나눴다가 이제는 백인 안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토착민과 이주민 이렇게 또 나눠버리는 거예요. 우리 거를 자꾸 빼앗아 간다라는 이상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백인? 그게 그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잘못된 백인 우월주의의 결과물을 이 장면에서 보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토니가 때렸을 때 과연 토니는 뭐에 욱한 걸까? 라고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토니는 본인이 무시를 받는 경험을 지금 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당함으로 인한 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후에 셜리가 해석하는 그 화는 너가 우리랑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토니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하죠. 나도 같은 입장이고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셜리를 막 비꼬죠. 아니 근데 닥터님께서는 어쨌든 호의호식하지 않냐고. 그 카네기 홀 그 꼭대기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흑인의 입장을 이해 못한다고 할 수 있냐고. 나도 소외계층이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팍 터지잖아요. 셜리가. 그 비 오는 길을 이제 감옥에 구금됐다가 그 셜리의 멋진 주지사 연주를 이용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셜리가 터지는데 그때 터지는 울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에 대한 울분도 있고 셜리의 개인에 대한 울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뭔가 흑인 인종차별 영화구나 라고 마냥 보면 안 되는 게 셜리가 얘기한 자신의 이야기에는 모든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적 취향의 문제 그 당시에 있었던 본인의 정체성 그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 이거를 다 담는 대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흑인답지도 못하고 내가 충분히 남자스럽지도 못하면 난 뭔데? 거기에 토니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토니도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셜리가 느끼기에는 토니는 아직 내 편이 아니다. 나는 내 편이 필요한데. 뭐 그런 느낌처럼 보였어요. PD님은 그 부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이게 인종차별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차별들의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토니는 계급이 높은 사람에 의해서 풀려난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언제 맞아요. 이런 일이 있어 보겠냐. 근데 셜리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없고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얼마나 인간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 계속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네, 게 의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그냥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가 뭔가 해주겠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무력감이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셜리가 좀 더 공감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셜리가 느꼈을 무력감이 너무 잘 터져 나왔던 장면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셜리는 토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년간 아니 그냥 자기 인생 평생을 걸쳐서 쌓여온 경험치겠죠. 학습된 무기력이 있고 그 주제가 자꾸 건드려지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영화 시퀀스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YMC 그 수영장에서 잡혔을 때도 결국 토니가 빼줬어요. 백인이 도와준 거예요. 백인이 잡았지만 백인이 도와준 거고 경찰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백인이라는 힘이 있어야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케네디였나요? 네. 케네디 그 형제 중 한 분 그쪽으로 연줄이 통해가지고 이제 풀려 나온 건데 과연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나는 굳건하게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이 투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셜리가 투어를 하는 이유가 뭐였죠? 북부에서는 거의 뭐 한 3배의 돈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남부에 온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이 가진 어떠한 이런 사회적인 지위, 뭐 카네기 홀 꼭대기 사는 거,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거, 흑인 치고는 명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본인이 수치스러워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부를 계속 여행을 하면서 자꾸 그런 대조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동자들은 전부 다 흑인 계층인 게 자꾸 조명이 되고 실제 밭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너무나도 이상하게 셜리를 보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이 사회, 이 시대가 정한 위치에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있지? 그게 부럽다와 동시에 이상하다로 여겨지니까 거기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토니가 잘못 건드린 거죠. 토니가 너무나도 단편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만큼 토니에게 의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 주지사 연출을 이용한 것도 정당한 위치였다면은 그냥 법률 시스템을 통해서 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석방이 되더라도 뭐 레코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이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으면 됐는데 저는 이게 셜리의 선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은 거는 본인이 분명 맞지만은 자기가 투어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토니가 돈을 못 받아요. 50% 성금 받은 것만 받고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니랑 계속해서 이제 정이 쌓이다 보니까 분명 토니의 일을 지켜주고도 싶었을 거예요. 본인의 이념을 지키고도 싶고 근데 본인이 생각한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닌 걸로 자꾸 이걸 해결을 하다 보니까 토니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토니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서운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면에서 개인의 감정적인 면에서 이 장면은 매우 완벽했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토니도 조금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아무리 돈이 없고 왜 내가 흑인의 그 입장을 이해 못하겠냐, 너보다 더 잘 알겠다, 알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 토니가 지금까지 계속 맞서 싸워올 수 있었던 것은 백인이자 남성이었다는 특권 때문이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에서도 그렇고 피아노 사건도 그렇고 그 왜 셜리가 공연을 갔을 때 밖에 화장실 써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냥 거실에다가 싸버렸을 거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백인이자 힘이 있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토니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노약자였다거나 흑인이었다거나 뭐 여성이었다거나 라면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일 텐데 그런 특권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지 못한 셜리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얼마나 그의 상처를 후벼 팠는지를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토니도 깨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 장면은 계속 생각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좀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다가 뭔가 서로의 치부들을 서로 막 공유를 하다가 이제 아예 그냥 진짜 술을 만탕 취해서 말할 수 있는 진심까지 서로 다 이렇게 싸우게 되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마지막 연주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정말로 가장 차별이 심한 곳이다. 심했던 거, 극단적인 사건이 제대로 나왔던 곳이다를 좀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이전에 이전에 갔던 집에서는 그냥 약간 자기 집 파티 수준 정도에 가서 연주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무슨 호텔, 굉장히 좀 그 지역의 유명한 호텔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가니까 애초에 대기실이 부엌, 주방에 있는 그냥 창고 같은 데를 대기실이라고 내어주고, 호텔 방 하나를 내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 식당에서 밥을 못 먹게 하죠. 근데 요 장면이 진짜 엄청 재밌었던 게, 이제 앞에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하고 나서였잖아요. 그 전까지 토니는 그래, 대세에 맞으면은 대세를 적당히 그래도 따르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가자, 이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가자 라는 태도로 일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셜리가 foot down이라고 하거든요. put his foot down. 진짜 딱 발을 탁 내려놓고 결정을 해버리죠. 여기에서 내가 밥을 먹던지 아니면 공연을 안 하던지 하겠다 라고 떵 하고 나와버리잖아요. 이때 좀 멋있었어요. 드디어 셜리가 자신의 알을 좀 깨고 나오는, 물론 자기가 이루려는 그 목적성, 그러니까 흑인도 분명히 이런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 마땅하고 충분히 동등하게 어울릴 수 있다. 그거를 은연중에 퍼뜨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실패하는 케이스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통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딱 그 부분 어땠어요? 셜리가 토니한테 토니,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나 그냥 여기서 연주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토니가 뭐라고 해요? 그냥 나가죠. 그렇죠. 이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 선택권을 셜리가 준 것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연주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셜리를 위해서 그냥 나가자고 한 토니도 그 서로를 위한 제안과 선택들이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됐구나가 딱 보여지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선택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옳은 결정을 내렸을 때의 모습 매우 섹시하다. 그래서 약간 예스 오빠 오케이 잘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셜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간 자기의 흑인 문화, 자기의 문화, 자기가 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문화에선 좀 멀게 살아왔었는데 드디어 거기에 융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디에 가서 오렌지 버드, 맞아요. 그 앞에 그 호텔 관리인인지 뭐 그 사람이 오렌지 버드에 가면 식사할 수 있어요 했던 그곳에 결국 가요. 가니까 막 너무 정겹고, 그죠? 그 문화가 왜 도대체 터부시 돼야 되는지 너무 좋은, 나도 진짜 거기 가서 놀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오렌지버드 특선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겠더라고. 거기에서 드디어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셜리가 막 바 주인장 여성분이 피아노 쳐요? 그랬어요? 뭐 얼마나 치는데? 막 이러니까 토니가 보여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셜리가 가서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아닌 건반을 만져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데 그 맨 처음 친 곡 있잖아요. 네. 그게 막 쇼팽 곡인가? 중간 무슨 그 얘기했던 네. 그 곡이죠. 네. 아무도 나처럼 이 노래를 못 쳐 하면서 했던 그 노래를 칩니다. 처음에 좀 웃겼거든요. 아니 세상 재즈 음악만 흘러야 될 것 같고 막 사람들 막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는 그런 바에서 갑자기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근데 막 심지어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영화 중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왕벌의 비행 이런 걸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처음 볼 때 사람들의 이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역시 셜리는 피아노의 대가가 맞다 하는 모습이 탁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셜리가 막 엄청 빼입은 정장을 입고 들어와서 다들 저 흑인은 뭐 하는 흑인이야? 라고 좀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냥 밥 먹고 빨리 가겠지. 불편하다.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막 악기 들고 이렇게 와서 끄덕끄덕 해주더니 뭐 재즈 음악을 맞아. 연주를 하기 시작하고 셜리도 거기에 탑승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셜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 어땠어요? 뭔가 해방감이 나도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일단 입장할 때 거기 오렌지 버단에 있던 흑인들이 물론 셜리도 살짝 이상한 눈초리를 보긴 하지만 유독 토니를 쟤는 뭔데 백인이 여기 와? 계속 째려보고 하거든요. 그쵸. 보다 보면은. 그쵸. 뭔가 토니도 셜리의 입장을 좀 느껴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셜리가 이제 피아노 재즈 연주하면서 막 일어나서 또 치고 막 되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치잖아요. 그래서 아 셜리도 뭔가 자기가 어쨌든 계속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조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그쵸.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쵸. 감동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꼭 셜리는 어쨌든 백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백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행동 양식이나 말투나 이런 거. 근데 오히려 그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남부에 이렇게 투어를 하려는 목적성 자체를 가진 건 맞았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옵션들도 있구나.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더 퍼뜨려줘서 진짜 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문화와 밀접해서 그거를 또 역으로 퍼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 초콜릿 파이와 프렌치 프라이를 맛있게 튀기는 미니처럼. 왜냐하면은 셜리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 자체를 안 먹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손으로 먹어? 야만적이야. 그러니까 백인의 말들을 다 따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오렌지 버드에 가서는 치킨 막 손으로 먹고 막 다 묻어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지점들이 참 관전하기 재밌었다. 그래서 나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떠한 뭐라 해야 될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성에 있어서 가끔씩 느끼는 뭐 부당함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난 나대로 행동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저희가 인종차별 영화 특히 가장 만연한 게 이제 흑인 인종차별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가 더 익숙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울분이 많이 터지실 텐데 그 터지는 지점이 뭔지 생각하면 사실 진짜 이념의 문제거든요. 생각의 문제이고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하면은 이 그린북 그리고 그린북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좀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투어 마지막 공연은 일단 깽판을 쳤어요. 아마도 토니는 돈을 다 받지 못하겠죠. 아니면 셜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다 받게 계약서를 뭐 해줄 수도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를 반드시 가족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토니가 막 미친 듯이 달려요. 근데 가는 길에 비가 오더니 눈이 되고 크리스마스니까 북부로 가면 갈수록 차가 너무나도 가기 어려운 이런 눈밭길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네.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경찰이 세우죠. 또 경찰이 세워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경찰. 그래서 보는 순간 우리도 헉하죠. 네. 왜? 오렌지버드 장면 이후에 기분 너무 좋았는데 맞아. 왜? 불공평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 뭐라고 해요? 셜리가 Is there a problem, officer? 뭐 문제 있나요?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하죠. 그 문제가 뭐였죠? 차가 기울어져 있는데요. 펑크 난 것 같아요. 안전 문제. 너무나도 그냥 안전 문제로 인해서 세워주었고 그리고 타이어를 갈 때까지 다 기다려 주었죠. 맞아요. 참 좀 따뜻한 포인트였다.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남부에서 벗어나니까 역시나 조금 완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북부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왜 그래 했던 마음이 너무 좋다 하고 따뜻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토니가 엄청 피곤해서 셜리가 운전도 해주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집 앞에 도착을 한 다음에 나 여기서 나는 결국 셜리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쵸? 그러니까 셜리의 특성상 또다시 이제 고독한 자기만의 이러한 고민 사념으로 빠지는 사람이라 항상 토니가 도착을 한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했는데 아니야 하고 간 다음에 본인이 그 카네기홀 거기 자기 집에서 자기 일 도와주는 집사 같은 그분도 가족한테 가요 하는데 셜리 가족이 없잖아. 네. 당장 갈 수 있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민을 하더니 결국 그 따뜻한 토니의 집으로 갑니다. 토니는 정말 그런 따뜻한 가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으로 인해서 버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운전까지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그런 따뜻한 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셜리가 약간 묘한 자석처럼 끌려서 그를 결국 고용한 게 아닌가? 그 폭력적인 부분보단 사람이 자기의 책임, 그러니까 가족의 책임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기도 해요. 가족의 의미란 거. 그래서 이제 토니의 집으로 향해서 함께 파티를 즐기죠. 여기까지 어땠어요? 좋았어요, 결말이. 결국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따뜻하게 어쨌든 주변인들한테도 그 가치관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린북이라는 게 저는 보자마자 와 진짜 태워버리고 싶다. 그린북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가 어이가 없다 했는데 저는 영화에서 희망을 좀 봤어요. 그 희망의 상징이 뭐였냐면 토니와 셜리가 비로소 정말 많이 가까워졌을 때 등장한 오브제가 있거든요. 중간에 사실 이 오브제 때문에 토니의 도덕적 관념에 있어서 셜리가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이 오브제는 뭘까요? 5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네. 4, 3, 2, 1. 자, 정답은 뭐죠? 행운의 돌? 행운석? 맞아요. 그 행운석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네. 맞아요. 녹색.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그 그린북 그리고 대조적으로 존재하는 행운석이라고 부르는 옥석이거든요. 옥석. 토니가 사실 훔친 거예요. 결국. 셜리한테 한번 혼나서 갖다 놓는 척 했는데 그것마저도 허풍이었던. 근데 그렇게 뭔가 초록색의 의미가 바뀌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좀 희망적이게 봤고 그래서 이 영화가 희망적이게 끝나겠구나. 따뜻하게 끝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정말 이 영화는 PD님은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만약에 살짝 한 문장, 두 문장 정리한다면 어떤 영화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서로 다른 사람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영화? 그런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뜻인 거죠. 결국 서로를 이해했다는 건 사실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가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영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 치면 이런 보이지 않는 용기? 이게 지금 셜리의 노력이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토니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이 다니는 트리오 연주자들만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들도 사실 외국인이거든요. 미국인들이 아니에요. 독일인이고. 그래서 독일인이고 러시아인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셜리가 가진 그 노력의 힘이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던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피아니스트 그거라는 면을 그냥 그것만 즐기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희생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일부러 차별이 심한 지역까지 가서 뭔가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동하는 그런 셜리가 저는 좀 진짜 멋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노력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 순수 이익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들을 다 내다버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했던 것 같고 토니도 그 면을 봤던 게 아닌가? 한 문장으로 가면은 보이지 않는 용기의 힘이다. 진짜. 그리고 이해해 나가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매우 따뜻하고 인류애적인 영화다.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공생해야죠. 그쵸? 그쵸.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공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로그라인명을 정해볼까요? 네. PD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의 로그라인명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죠? 네. 네. 크리스마스는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내가 성별이 어땠건 인종이 어떻건 뭐 힘이 없건 힘이 있건 뭐 가난하건 부자건 어쨌든 찾아오는 크리스마스고 좋은 날이니까 그게 다 뭔 소용이겠어. 어차피 다 같은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종족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두인데 그래서 그냥 즐겁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자 라는 의미로 제 로그라인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연말 따뜻하게 진짜 마무리할 수 있는 연말에 봐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조금 개인적으로도 수정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마냥 휴일이 아니라 어떤 통합의 의미로다가 오늘 저의 로그라인명은 저는 토니의 말이었어요. 토니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Whatever you do it 100%. 그게 토니의 아버지가 하던 말이라고 하거든요. 뭐든지 100%로 해라. 일하면 일하고 웃을 때는 웃고 먹을 땐 최후의 만찬인 것처럼 먹어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이거를 정말로 하지 못하는 인물이 셜리였고 왜냐하면 본인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근데 오히려 그거를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로 확 채워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토니의 기반이었고 물론 그가 처음에는 매우 폭력적인 인물이라서 별로 보기 안 좋았는데 그것도 그가 사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100% 하던 일들이고 이 모든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토니가 무엇을 100%로 할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둘이 계속 가까운 친구로 지냈고 같이 일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토니의 어쨌든 모든 걸 내던지는 태도 그걸 거는 태도가 셜리와 닮아있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 만났고 그래서 나도 뭐든지 100%로 하다 보면은 토니와 셜리 같은 이런 전우, 좋은 동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100%로 하다가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문장이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100%로 해라. 내가 조금 슬프더라도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일할 땐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오늘 기분이 그만큼 신나지 않더라도 일단 웃고 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긍정 에너지의 힘. 나의 존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네. 그럼 오늘은 초록책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초록책.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을 텐데 그냥 옥석으로 바뀌었다라고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큰 용기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나랑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경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셜리랑 토니처럼 내가 아닌 나랑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직장인분들 화이팅 하시고 용기를 가져보세요.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왜 대화가 안 통할까를 조금은 T적으로 다가간 다음에 F적으로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들을 한번 가져가면서 하루하루를 좀 100%로 채우면서 기분 안 나쁘게 긍정적이게 보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언제나 추천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북에 대한 생각들도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댓글 소통을 조금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다음 영화는 이제 또 댓글에 남겨져 있으니까 미리 요즘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습이죠. 예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어김없이 다음 주에 몰고 올게요. 영화 한 편을 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